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1단원 각기둥과 각불 그 6번째 시간 각불 알아보기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으로까지 해서 각불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다 이해하셔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각기둥의 이름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각불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각기둥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각기둥의 이름을 정했을 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다.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일 때는 사각기둥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했을 때는 삼각기둥이 됐었죠. 네, 이렇게 여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일 때는 얘는 사각기둥이 되고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는 삼각기둥.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기둥의 이름이 달라졌죠. 네, 마찬가지로 각불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불의 이름이 달라져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각불의 이름은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각불의 이름은 사각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각불의 이름을 밑면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죠? 밑면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각불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이다. 즉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사각형이면 사각불. 자,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각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각불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각불의 구성 요소 설명을 드릴게요. 각불에는 각기둥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각기둥에 똑같이 있었던 것은 모서리 그리고 꼭지점, 높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각불에만 있는 것, 각기둥에 없는 것은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각기둥에서는 밑면이 두 개였죠. 밑면이 위에도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있었어요. 아래쪽에도 밑면이 있기 때문에 밑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일정하게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했었죠. 그런데 각불에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하나의 점으로 딱 만나게 돼요. 이 하나의 점으로 만나게 되는 이 꼭지점을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지만 이 꼭지점은 특별하게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아래에 있는 나머지 꼭지점들은 다 그냥 일반 꼭지점이고요. 얘도 일반 꼭지점이기는 해요. 일반 꼭지점 중에서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또 다른 명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면 아래 3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까지 포함해서 4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4개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써있다. 이 각불에서 꼭지점을 모두 쓰시오 라고 한다면 꼭지점 기역, 꼭지점 니은, 꼭지점 디귿, 꼭지점 리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각불의 꼭지점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그냥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점 기역만 쓰시면 돼요. 혹은 꼭지점 기역 이렇게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것은 일반 꼭지점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꼭지점을 모두 쓰시오 라고 했을 때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높이 재는 방법을 또 하나 아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내용으로 높이 재는 그림을 통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각불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높이는요. 바닥면에서 각불의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길이를 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도형 속 안에 있는 길이를 자로 재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자 하나 가지고는 잴 수가 없겠죠. 이 각불을 쪼개서 이 안에다가 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각불의 높이는 어떻게 재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림 보고 높이는 어느 부분을 재하는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모서리는 다 있어요. 각기둥과 각불 둘 다 있는 거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요 선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 여기 위에도 일반 꼭지점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해서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여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특수한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분, 이 선분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각불의 높이 재기입니다. 각불의 높이를 재시려면요, 그냥 일반 자 하나만 가지고 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속 안에 있는 이 길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쪼개서 잴 수가 없으니까 한쪽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평평하게 자를 놔요. 자를 이렇게 세로로 놓은 다음에, 그리고 직각 삼각형 자 있죠? 삼각자 중에서 한쪽 부분이 직각인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을 여기 아래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붙이십니다. 붙이고 여기 각불의 높이 있죠? 각불의 꼭지점, 요 각불의 꼭지점에 딱 맞게 여기가 수평이 되도록,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 수평, 그러니까 요 바닥면과 수평이 되도록 삼각자를 요 자에 딱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쪽 부분에 숫자를 확대시켜 보았더니 5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각불의 높이는 5cm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자와 삼각자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를 요 바닥에 평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시고요.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세우시고요. 그리고 요 바닥과 평평하게 여기 삼각자를 이쪽이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요 각불의 꼭지점에다가 똑같이 붙이신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불의 높이 재는 방법이 일반 다른 도형의 높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도형의 모서리의 길이 재는 방법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셨다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